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성적이 대입에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라는 게 대입에 활용될 때 대입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대입에 활용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수능 성적이 필요한 수시 전형이 있고요. 수능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 수능 성적이 필요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점수가 자기가 받은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다 이제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때문에 수능 성적이 수시에 이제 필요로 합니다. 여러 대학마다 수시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등등이 있는데 수능 성적이 필요한 경우는 요 때문에 요렇게 뭐냐면 최저학력,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능 성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성적 중에 뭐가 활용되고 있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등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자기가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밑에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등급의 합을 위주로 어떤 데는 3개 영역만, 어떤 데는 4개, 어떤 데는 2개 영역만 했을 때 그 등급합이 몇 이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서 수능 성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 전형이고요. 이렇게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경우는 수능 성적이 수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고요. 여기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만 수능 성적이 수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런데 거의 수능 성적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자기의 내신 등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능 성적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거의 이렇게 수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요렇게 수능 성적이 80%, 교과 평가가 20% 이렇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2023에서 이 교과 평가라는 건 뭐냐면 과목별 세분력 특기 사항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즉 약간의 학생부 종합처럼 요 20%는 교과 평가는 그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요,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걸 대비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랬는데, 하지만 현직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를 원서 쓸 만큼의 성적이 나온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학교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 요 교과 평가에서 물론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점수했기 때문에 거의 가장 크게 갈리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 수능에서 가장 크게 갈릴 것이다 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수능 성적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집 단위를 쭉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자연계열 학과예요. 꼭 여기 대학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다른 대학도,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쭉 학과를 읽어보시면 다 자연계열 학과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학별 모집 단위별이거든요. 즉 대학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모집 단위별, 즉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탐을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 학교 자연계열학과는 과학탐구 중에 선택해야 돼 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라. 탐구 과목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해라. 이런 영역을 제한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능을 응시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수능 응시 과목 원서 접수가 언제 하냐면 9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그래서 9월 달에 할 때 나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야지. 내가 하기 쉬운 거 선택해야지. 이럴 수 있겠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자연계열학과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확통이 더 점수가 더 잘 나와.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어떤 자연계열 학과예요. 그런데 막상 수능까지 치르고 나서 나 여기 써야지 했는데 이렇게 모집 단위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 과목을 선택을 할 텐데 그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자연계열 학과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다시 말합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만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대 중에 자연계열 학과는 이렇게 제한을 둔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문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문과 계열 학과는요,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미적분 선택하고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해서 문과 계열 학과를 지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시 원서 접수할 때 뉴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영역 침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이 미적분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한 애들이 문과 계열로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과로는 꼭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에서만 2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 또는 모집 단위가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수능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